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12월 1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8.4%를 찍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0.5%포인트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4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이미 40%대를 넘어섰죠. 그리고 리얼미터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도 지난 수요일에 보면은 이 40.4%까지 찍었다. 그날 하루에는 그러다가 약간 떨어져서 일주일 평균 38.4%가 나왔는데, 자, 주목할 점은 이 보수청의 결집입니다. 중도청도 제가 갤럽 조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청도 지지율이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 특히 보수청에서 이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보수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69.2 거의 70%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비해서 4.6%포인트나 뛰어오른 겁니다. 그래서 6월 5주차에 73.4% 지지율 보수청에서 그 이후에 보수청이 최고치 지지율을 보였다. 자, 그래서 뭐 화물연대 파업을 종식시키고 여러 가지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주변 수사도 보수청의 그 지지세를 이끌었겠죠.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원칙 그리고 법치 이렇게 해서 스트롱 그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보이면서 그 국정 운영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반적으로 변화를 모셔가고 있는데 보수청도 지금 강한 정권, 정권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 상황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가 휴일인데도 난장판이 됐죠. 자, 모든 신문의 일면 톱입니다. 중앙일보는 무소불위 182석 휴일에 장관 회의만 강행, 이상민 행안부 장관 회의만을 어제 일요일에 강행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석은 169석이지만은, 민주당에서 몸담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소속으로 간 의원들, 또 뭐 정의당,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182석, 300석 중에서, 그래서 이 다수당의 일종의 행포죠. 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속에서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야당의 이런 강공은 이재명 구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아일보 일면 톱은 야당이 이상민 해임안 단독 처리, 그래서 예산, 국조 이것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정조사, 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했지만은 그 국정조사에 불러서 이상민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뭐 질책을 하고 또 뭐 책임을 추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행안부 장관을 먼저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한 것은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를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사퇴를 하면서 뭐 반쪽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 민주당의 이 국정 발목 잡기를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이미 법정 시한을 넘겼고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를 못한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전국은 살얼음판이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본회의에서 이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1일에 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를 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이죠. 이날 단 하나 안건, 이상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은 공휴일에 본회의를 열려면은 다시 이거 공휴일에 연다는 걸 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의결을 거쳐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를 어제 했고, 이 왜 공휴일에 했냐 하면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보고가 되고 나면은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처리를 못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런 규정을 둬야지 장관 회의만을 놓고 계속 무작정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뭐 발목 잡기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72시간 이내라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8일 오후 2시에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72시간 이내, 그러면은 어제 오후 2시가 마지노선이었죠. 그래서 그 오후 2시를 넘기면은 해임 건의안은 폐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방심하는 사이에 이것이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뭐 예산안도 15일 날 처리하기로 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 국정조사도 실시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처리를 하겠느냐, 해임 건의안을. 그렇게 아니한 생각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뭐 어제 로텐도 국회에 모여가지고 피켓 시위도 하고 했지만, 민주당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하면은, 이 해임 건의안 말 그대로 건의안이기 때문에 해임을 뭐 안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다시 이상민 탄핵을 하겠다. 국무위원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탄핵을 하게 되면은 또 과반수니까 국무위원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혼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헌재에 가서 또 헌재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렇게 맞설 뿐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회에서 모여서 뭐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한다고 해도 이게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이 해임안 처리에 대해서 입장 낼 가치가 없다 이렇게 무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 전략을 대통령실은 강하게 하고 있죠. 뭐 해임 건의안이니까 그 건의 아마 오늘 정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그 입장 표명을 하겠죠. 거부권을 행사를 하겠죠. 자, 그런데 국회는 여전히 지금 예산안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15일까지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줬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예산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당장 내년도 살림살이가 내년이 지금 겨우 반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이 상황까지 오도록 어떻게 보면은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소수 당이지만 여당인데 여당으로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은데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 민주당으로서는 결국은 이상민 해임안 정국을 조성을 해서 이 성동격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표현했던 대로 성동격서 전략이죠. 이재명 구하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라도 당장 소환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핵심 측근 정진상이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가 바로 코앞에 와 있죠. 그러니 이 성동격서 전략으로 국회를 저렇게 막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이 관심을 이 국회 쪽으로 돌려놓고 이상민 해임 정국으로 조성을 해놓고 이재명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면서 검찰 수사의 동력도 좀 약화시키는, 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야당 대표를 소환을 한다든가 하면은 정치보복이다, 뭐 이렇게 몰아붙이기 위한 치밀한 전략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실, 죄송합니다. 그 대통령실조차도 해임안 처리는 이재명 방탄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재명 구하기에 초점이 맞춰진. 이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9월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도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 아니냐.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임시국회를 시작했다. 정기국회 끝났죠. 9일날 끝나니까 다시 바로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런 지금 혼돈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또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 동의안을 제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회기중에는 불체포가 되기 때문에 방탄국회를 임시국회를 열어놓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로 12월을 지금 이끌고 있다.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자 이런 그 여권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강경 대치론이 원조 친윤 진영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쪽에 있는 원조 친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원칙주의, 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는 확고한 원칙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칙주의를 국회에도 적용을 해서 거대 야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지금 이것도 이 사안도 덜컥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15일 날 예산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뭐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하기로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또 당 내부에서도 강경론이 지금 다시 득세를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조 친윤 장제원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이 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쪽을 다 민주당과 또 여당의 원내 지도부를 같이 공격을 하죠. 애초에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국정조사 자체를 합의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를 겨냥을 한 거죠. SNS에 글을 올린 건데 장제원 의원이 우리는 민주당이라는 집단을 상대로 합리적 운운하는 달콤한 속삭임에 꿰어서 겉멋 패선 정치, 겉멋만 들어있는 패선 정치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이렇게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제원 의원의 말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라는 탈을 쏘고 가슴에는 칼을 품고 다니는 정치 자객들이다. 더 당해봐야 민주당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내부를 질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당 원내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를 해주고도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당해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지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장관 해임 건의안만 윤석열 정부대로 벌써 두 번째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차고 넘치는 정의과 증거가 이재명 대표를 죄어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치도 그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 그들이 요구한 국정조사 또한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국정조사도 합의를 해주고 예산안 15일 한 거 정말 그날까지 다 해주는 줄 알고 15일 합의를 한 그 15일까지 처리하는 조건으로 또 이 이상민 이 해임 건의안을 상정을 하는 것을 동의를 해주고 이것은 너무 아마추어적인 대응이다. 순진한 대응이다. 이런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좀 강한 여당이 돼야 된다. 이런 주문이 장제원 의원 외에도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당권 경쟁에서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한 여당 아니면은 뭐 합리적이고 온건한 여당 이 양쪽이 이 프레임 전쟁을 벌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죠. 오늘 조간에서는 이 국회 상황이 대부분의 그 주요 뉴스였는데 이 국회 상황을 제외하고 가장 공통적으로 그 조간에 공통적으로 실린 기사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견 얘기들입니다. 반려견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동아일보 제가 일단 세계일보 기사를 보여드리면은 동아일보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반환한 풍산개 광주 우치동물원에서 새 삶을 산다. 세계일보는 가래 세계일보는 문재인 반려동물 달력에 여당은 모순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있고 우선 이거부터 소개해드리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길어다가 정부에 반환한 그 풍산개, 고미, 송강 이 보금 자료가 조만간 광주 우치동물원에 꾸며진다. 강주시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관으로부터 고미와 송강의 사육을 우치동물원에서 맡아달라는 공문을 구일받았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가 양육비, 사육비 제대로 안 준다고 반환을 해버린 그 두 마리죠. 그런데 현재 우치동물원은 곰미와 송강의 새끼 중 한 마리인 별을 분양받아서 기르고 있기 때문에 곰미와 송강이가 오면은 풍산개 가족이 3년여 만에 상봉하는 셈이다. 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를 돈을 주지 않아서 그냥 국가에 반납해버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풍산개 두 마리가 강주 우치동물원에서 새 터전을 마련했는데 거기에는 본인들이 그 두 마리가 낳은 새끼가 있기 때문에 상봉한다. 자, 이런 기사가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반려동물 달력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파를 배경으로 해서 이 달력 판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렇게 되니까 국민의힘은 이 풍산개 파양 논란을 상기시키면서 맹폭에 나섰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에서 텀벌벅이라고 씁니다. 텀벌벅. 여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 마루, 토리, 다운, 찡찡이 등과 함께하는 모습을 주제로 내년도 달력의 제작 판매를 위한 모금 활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쪽은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변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곰이와 송강이가 달력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치동물원으로 옮겨간, 돈을 안 줘서 못 기르겠다고 해서 우치동물원으로 옮겨간 곰이와 송강이가 그 달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 이 해당 프로젝트, 그러니까 반려동물 달력 프로젝트 소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대목을 겨냥해서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함께 언급을 하면서 도대체 고 이대준 씨의 생명보다 문제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안에 왜 곰이와 송강이는 빠져 있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달력보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이 문제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어제 또 토요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서 본인이 또 계속 기르고 있던 반려견 마루가 저 세상으로 떠났다. 그런 SNS 글을 올리면서 고맙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관계로 꼭 다시 만나자. 잘 가라. 뭐 이런 또 SNS에 글도 올렸습니다. 이 중앙일보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반려견과 관련해서 단독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은 반려견 달력 펀딩 하루 만에 기부 문건 삭제. 왜? 이런 기사입니다. 반려견 달력을 펀딩을 해서 그 모은 돈을 기부하겠다. 뭐 문다혜스가 그렇게 했는데 그 기부라는 문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 달력 제작 펀딩의 주요 목적이었던 유기견 단체 지원 계획 문구가 하루 만에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제작한 데가 다다라는 곳인데, 이 프로젝트 다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 다다는 소개글에서 처음에 프로젝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 돈 안 줘서 돌려보낸 그 반려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유기견 단체에 대해서 기부하겠다. 이 펀딩이 해서 돈이 남으면은 그런 계획을 강조를 했는데 이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크라우드 펀딩 텀벌벅의 심사 기준에 따르면 다른 곳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의 프로젝트는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자, 그런 것도 지금 감안하지 않고 덜컥 이렇게 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지층에게 뭐 호소를 하는, 그때 이 분양 됐던 개들, 그 풍산개들을 김정은에게 받아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사진 찍고 SNS에 내보내고 애견가인 것처럼 막 했던 그 풍산개들을 이 정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그 파양을 해버리고 동물원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데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기획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기금은 다른 데 기부할 수 없는데 기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다가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는 삭제를 한 거죠. 지금 모금액이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8,100만 원, 당초 목표 200만 원 했는데 40배 넘게 초과를 했다. 뭐 다른데 뭐 기부하든지 하겠지만은 이 상황에서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실었는데 그 위에 기사는 이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참전에 검찰 야권 빅투 동시조사 딜레마. 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 같이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죠. 이 조금 전에 그 장동혁 국민의힘 그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거, 그러면 이대준 씨는 이대준 씨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논평을 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피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최종 승인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맞대응에 나서면서 조사 필요성이 급부상됐고 검찰은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빅2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를 하고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동시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전직 대통령의 수사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좀 통치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방향을 결정할 듯하다. 이렇게 그 중앙일보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조간신문에서 모든 그 이슈는 어제 국회 상황,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이재명 구출 목적에서 단독 처리를 하면서 일부러 파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산안, 국가 그 나라 살림인 예산안도 불투명해졌고, 뭐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태원 국정조사도 지금 반쪽으로 열리게 됐고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스트롱 그 프레지던트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강한 여당이 돼야 된다. 그런 지적이 지금 이 범여권 안에서 나오고 있다. 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2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